그날 카페 안은 조용했어요. 파도 소리만이 창밖에서 들려왔고 따뜻한 커피 향이 온몸을 감쌌죠. 그의 눈빛이 나를 붙잡았어요. 차분하지만 열망이 가득했어요. 손끝이 닿는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나는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이 순간이 어떻게 끝날지 몰라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사랑은 다시 시작될 수 있을까요? 지금 그 답을 함께 들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은희, 올해 60입니다. 사람들은 이 나이가 되면 보통 손주 재롱 보며 소일거리를 찾거나 남편과 함께 여행을 다닌다고들 하지만 제 삶은 조금 달랐습니다. 저는 이 바닷가 작은 카페 파랑새의 주인이자 6년째 홀로 살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이혼이라는 흔한 단어 하나에 제 지난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남편은 겉보기엔 성실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지만 반복된 사업 실패와 외도로 저를 지독하게 지치게 했습니다. 젊은 시절엔 참고 견디는 것이 미덕인 줄 알았어요. 다 같이 사는 거지 뭐 스스로를 다독이며 웃어넘기려 애썼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은 이미 갈라지고 부서진 유리 조각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저를 놓지 못했던 건 그에게 남은 빚이 아니라 제 안에 남아있던 아주 작은 미련이었을 겁니다. 결국 저는 그 미련을 완전히 잘라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시작된 홀로서기였죠. 가장 먼저 찾아온 건 낯선 자유와 함께 찾아온 허무함이었습니다. 텅 빈 집, 굳이 차려 먹을 필요 없는 저녁 식사, 그리고 밤마다 저를 집어삼키는 막막한 고요함. 도시의 왁자지껄함 속에서도 저는 점점 더 외딴섬이 되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불현듯 바다가 보고 싶어졌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저 자신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곳. 그렇게 무작정 내려온 곳이 바로 이곳, 작은 해변 마을이었습니다. 이 카페는 처음부터 제 것이 아니었어요. 오랫동안 비어있던 낡고 허름한 창고였죠. 녹슨 문, 깨진 유리창, 온통 곰팡이여서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이 공간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가 바로 코앞에서 들리는 이곳에 제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퇴직금과 위자료를 탈탈 털어 고치고 또 고쳤습니다. 직접 페인트 칠을 하고 낡은 나무 상자를 주워다 테이블로 만들었죠. 구석구석 제 손때 묻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파랑새라는 이름도 제가 지었습니다. 잃어버린 행복을 찾아 헤매는 파랑새처럼 저도 여기서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처음 문을 열었을 때 손님은 거의 없었습니다. 해질녘 찾아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시키는 동네 어르신들, 고즈넉한 풍경에 반해 들르는 여행객 몇 명이 전부였어요. 외로움을 달래려고 시작한 일이 오히려 외로움을 더 깊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사람들과 마주 앉아 웃고 이야기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늘 시려웠습니다. 이런 제 속을 누가 알아줄까? 때로는 그냥 문을 닫고 저 멀리 보이는 수평선만 바라보고 싶을 때도 있었죠. 매일 아침 카페 문을 열 때면 스스로에게 되뇌곤 했습니다. 은희야, 오늘도 웃어보자. 억지로라도. 웃다 보면 정말 행복해질지도 모르니까. 웃음은 그렇게 제게 가면이 되었습니다. 익숙한 가면 뒤에 숨어 저는 제 안의 깊은 외로움을 감췄죠. 사람들은 저를 늘 웃는 카페 주인으로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밤이 되면 저 혼자 파도 소리를 들으며 맥주 한 캔을 마시곤 한다는 것을. 제가 얼마나 자주 이유 없이 눈물을 흘리는지. 64의 외로움은 젊은 시절의 그것과는 또 달랐습니다. 다시 누군가를 만날 수 있을까 하는 희망보다 이제는 그냥 혼자 늙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창가에 앉아 바다를 보며 멍하니 생각에 잠겨 있을 때였죠. 딸랑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그는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옅은 은발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고 그의 눈은 나이 든 사람에게서 보기 힘든 맑은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옅은 미소였지만 그 미소가 제 마음속 깊이 가라앉아 있던 작은 조약돌을 건드렸습니다. 조약돌은 파문을 일으켰고 저는 잊고 지냈던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쓸렸습니다. 그의 이름은 정호 씨였습니다. 늦은 나이에 이곳으로 귀농하러 왔다는 저보다 몇 살 위로 보이는 중년의 남자였죠.
이제는 그저 혼자 조용히 살다 가자. 마음먹었던 제게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작은 떨림을 선물했습니다. 굳게 닫혔던 제 마음의 문이 그를 향해 조금씩 열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설렘이라는 감정을 느껴도 괜찮을까? 이 늦은 나이에 저에게도 다시 사랑이 찾아올 수 있을까? 그 작은 떨림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게 될 줄은 그때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가 온 건 처음 그날 이후로 매일이었습니다. 마치 매일 아침 뜨는 해처럼 오후 2시가 되면 그는 어김없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호 씨.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걸렸습니다. 그 미소는 억지스러운 가면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웃음이었죠. 저는 제가 어릴 적부터 사랑이 주는 안정감이라는 걸 잘 몰랐습니다. 늘 불안했고 불안정했죠. 제 전부였던 아내는 제가 성공만을 좇는 동안 병들었고 결국 제 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늘 저의 성공을 응원한다고 했지만 그 눈빛은 늘 불안했습니다. 제가 잠시라도 멈춰 서면 언제든지 무너질 것 같은 위태로움. 그것이 아내와 저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바닷가로 왔습니다. 모든 것을 멈추고 평화롭게 살고 싶었죠. 그런데 이 카페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평생 찾지 못했던 안정을 느꼈습니다. 은희 씨, 그녀는 제 아내와 전혀 달랐습니다. 화려한 옷도 진한 화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치마를 두르고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았죠.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지만 그 슬픔은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파도에 깎인 조약돌처럼 둥글고 부드러웠습니다. 그 눈빛을 마주할 때면 저는 더 이상 애써 웃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저를 보여줘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정호 씨, 커피는 블랙이시죠? 어떻게 아셨어요? 왠지 블랙을 좋아하실 것 같았어요. 그거 참 신기하네. 왜요? 뭐랄까. 정호 씨는 인생의 쓴맛, 단맛 다 본 사람 같아서요. 근데 그 쓴맛을 가볍게 즐길 줄 아는 여유가 있다고 할까요? 제 말이 끝나자 정호 씨는 엷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슬픔을 감추고 있는 저의 웃음과는 또 달랐습니다. 그의 웃음에는 진짜 여유와 너그러움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또다시 두근거렸습니다. 내가 지금 이 남자에게 끼 부리고 있는 건가? 스스로의 말에 놀라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예순이 넘어 풋풋한 10대 소녀처럼 심장이 뛰는 제가 낯설고 한편으로는 재밌었습니다. 그럼 은희 씨는 어때요? 바다가 보이는 이 카페에서 따뜻한 라테를 드시는 걸 보니 은희 씨는 인생의 단맛이 필요한 사람 같기도 하고. 맞아요. 저 달달한 거 좋아해요. 그녀는 라테를 한 모금 마시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 모습이 참 편안해 보였죠. 그녀의 카페는 온통 그녀의 손길이 다 있었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했고 작지만 정갈했습니다. 카페 한 구석에 놓인 화분, 직접 쓴 손글씨 메뉴판, 창가에 놓인 앤티크 램프까지 모든 것이 그녀를 닮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작은 카페를 꾸미며 그녀가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을지. 카페 이름이 파랑새라고요? 네. 잃어버린 행복을 찾아 떠도는 새처럼 저도 여기서 제 삶의 파랑새를 찾고 싶어서요. 그럼 찾으셨나요? 정호 씨의 질문에 저는 잠시 대답을 잊지 못했습니다. 찾았을까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제 안의 솔직한 대답은 그러했습니다. 이 카페는 제게 안식처가 되어 주었지만 때론 더 큰 외로움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외로움이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정호 씨가 나타난 뒤로는 그 외로움이 아주 조금씩 옅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마음이었나 봅니다.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이곳으로 내려왔으니 그녀의 말 한마디에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상처를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혹시 많이 힘드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그저 옅은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죠. 우리 모두는 그저 잠시 기댈 어깨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바닷가에 혼자 와서 살기 무섭진 않으세요? 처음엔 그랬어요. 밤마다 파도 소리가 귀신 소리처럼 들리기도 하고. 근데 이젠 파도가 친구가 됐죠. 파도가 친구가 됐죠.
그녀의 그 한마디가 제 마음에 깊게 와닿았습니다. 저는 평생 혼자였습니다. 늘 주변에 사람이 있었지만 마음을 나눌 친구는 없었죠. 그래서 더 외로웠습니다. 그녀는 홀로 외로움을 견뎌내고 그 외로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커피만 마시고 가는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카페에 앉아 바다 이야기를 나누고 시시콜콜한 일상 이야기를 털어놓았죠. 저는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그는 제 이야기에 진심으로 공감해 주었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은희 씨는 파랑새를 찾으려 애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미 은희 씨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파랑새 같은 존재이니까요. 그의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제 존재 자체를 위로받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찾아온 사랑은 젊은 시절의 그것과는 달랐습니다. 격렬하거나 뜨겁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따뜻하고 섬세했습니다. 낡은 상처들을 서로 어루만져주고 서로의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정호 씨의 손을 잡고 싶어졌습니다. 이제 더는 외롭지 않다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이 늦은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껴도 괜찮을까? 혹시 저만 설레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의 따뜻한 눈빛을 마주할 때마다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감정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고. 두 사람의 마음은 바닷가 모래사장 위로 부드럽게 밀려오는 파도처럼 조용하고 확실하게 서로에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이 잔잔한 바다가 언젠가 폭풍우를 몰고 올 것이라는 것을 그때의 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정호 씨와 저는 이제 매일 오후 습관처럼 함께했습니다. 그는 커피를 마시러 오는 손님이라기보다 제 삶의 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지나온 삶에 대해 조금씩 아주 조심스럽게 꺼내놓았습니다. 아버지가 엄하셔서 늘 숨죽이며 살았어요. 그러다 결국 도망치듯 결혼했죠. 제 이야기를 듣는 그의 눈빛은 깊고 따뜻했습니다. 저의 상처를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공감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꽁꽁 숨겨두었던 이야기까지 꺼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입 밖으로 내지 못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이혼의 진짜 이유였죠. 우리 아내는 제가 돈 벌기에만 급급해서 외롭다고 했어요. 결국 그 외로움을 감당하지 못하고 먼저 떠났죠. 뒤늦게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진짜 사랑했던 건 아내가 아니라 어쩌면 제 성공이었다는 걸. 그녀의 고백에 저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서로의 상처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외로움 때문에 아내를 잃었고 그녀는 외로움 때문에 남편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우리는 늦은 나이에야 비로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은 두 조각난 영혼 같았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남은 생은 외롭지 않을 텐데. 그런 확신이 들 무렵이었습니다. 정호 씨와 저는 이제 매일 오후 습관처럼 함께했습니다. 그의 따뜻함은 제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씩 녹여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25년간 남편의 외도와 두 집 살림을 모르고 살았다는 배신감. 그 충격은 저를 무너뜨렸고 이후 저는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였습니다. 정호 씨가 제게 다가올수록 저는 더 불안해졌습니다. 이 따뜻함이 혹시 또 다른 거짓일까? 이 행복이 또다시 무너질까봐 두려웠습니다. 제 전 남편의 외도는 겉보기엔 그저 흔한 바람이라기엔 너무나 지독하고 악랄했습니다. 그는 25년 동안 두 집 살림을 해왔습니다. 저 몰래 차린 또 다른 가정, 그곳에는 제 남편을 아빠라 부르는 아이까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저는 남편의 사업 실패에도 묵묵히 내조하며 그의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의 헌신을 비웃기라도 하듯 저 아닌 다른 여자에게 저의 시간과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뒤늦게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상간녀가 제게 보낸 문자 메시지들은 비수였습니다. 언니, 형부가 좋아하는 음식은 김치찌개 아니고 순두부찌개예요.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25년을 같이 살았대요? 형부가 얼마 전에 저한테 샤넬 가방 사줬어요. 언니한테도 사줬나요?
그 문자들은 단순히 남편의 외도를 폭로하는 것을 넘어 제 삶 전체를 조롱하는 듯 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결혼 생활과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겪은 배신감은 단순히 남편에게 속았다는 아픔을 넘어 제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아픔은 깊은 상처가 되어 이후 어떤 사람도 믿지 못하게 만드는 뿌리 깊은 불신을 남겼습니다. 은희 씨는 종종 먼 곳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닿을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저는 그 그림자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그림자마저 사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슬픔마저 안아주고 싶었죠. 그러나 그녀는 제게 마음속 가장 깊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그녀가 언제든 저에게서 멀어질 수 있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저를 덮쳤습니다. 정호 씨 혹시 저에게 실망하신 게 있으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제가 알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요. 다만 당신이 저를 믿지 못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의 말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제 마음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솔직해지지 못하는 저 자신에게 실망했습니다. 저의 과거는 너무 초라했고 저의 거짓말은 너무 길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의 곁에서 그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행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이 너무나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말해주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녀가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고 저에게 다가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사랑은 기다림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하지만 그 기다림이 혹시나 영원히 끝나지 않을까, 그녀의 마음속에 제가 영원히 들어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녀의 눈에 비친 불안감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사랑하지만 동시에 사랑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평온한 바다가 곧 폭풍 우에 휩쓸릴 거라는 것을. 정호 씨가 떠난 뒤 저는 텅 빈 카페에서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의 마지막 눈빛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그 공허함이 저를 산산조각 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의 눈빛을 보며 저의 과거가 그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의 불안과 의심이 결국 그를 밀어낸 것이었죠. 25년 전 남편의 거짓말이 저를 무너뜨렸듯이 이제는 저의 거짓말이 정호 씨와의 사랑을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평생을 성공을 좇으며 살아왔습니다. 남들보다 더 높은 곳에 오르려 애썼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 발버둥 쳤습니다. 제게 일의 성공은 곧 삶의 전부였죠. 그러나 아내를 잃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쫓았던 성공이 사실은 저를 가장 외롭게 만들었다는 것을. 성공은 저에게 따뜻한 위로도 진정한 행복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텅 빈 집, 텅 빈 마음만이 남았을 뿐이었죠. 이곳 바닷가 마을로 귀농한 것은 그런 저에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되는 삶. 그저 해 뜨는 것을 보고 지는 해를 바라보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저는 잊고 지냈던 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파랑새 카페에서 은희 씨를 만났습니다. 은희 씨를 만난 순간 저는 제가 평생을 찾아 헤매던 것이 일의 성공이 아니라 바로 진정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눈빛, 진심이 담긴 미소는 제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였습니다. 더 이상 저는 성공을 위해 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남은 여생, 저는 은희 씨의 곁에서 따뜻한 온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의 마음은 이제 오직 은희 씨를 향합니다. 그녀의 깊은 상처를 보듬어주고 그녀가 다시 웃을 수 있도록 곁에서 지켜주고 싶습니다. 저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남은 생은 오로지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제 안의 따뜻함과 정이 오직 그녀를 위해 쓰이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야 비로소 삶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와 함께하는 소박하고 따뜻한 삶이라는 것을. 정호 씨 곁에 있는 것이 혹여 부담을 주는 건 아닐까 아주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의 눈에 담긴 깊은 불안과 불신은 저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상처가 만들어낸 그림자였습니다. 저는 그의 그림자를 지워주고 싶었지만 저는 그의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솔직하지 못했고 저는 그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의 외로움을 채워주는 존재일 뿐이었을까요? 저의 사랑은 그의 깊은 상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을까요? 정호 씨,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하지만 저는 사랑을 믿지 못해요. 누군가를 믿는다는 건 저에게 너무 위험한 일이에요. 저는 혼자 남은 카페에서 그에게 말하고 싶었던 진심을 뱉어냈습니다. 저의 목소리는 텅 빈 카페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의 사랑은 이제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호 씨를 향한 솔직한 고백이자 저 자신을 향한 마지막 용서였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거짓말 위에 쌓아 올릴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정호 씨에게 모든 것을 고백하고 다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떠났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였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바닷가는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하얀 파도는 부서지며 모래를 적셨고 바닷바람은 제 머리칼을 흩날렸습니다. 저는 은희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저의 솔직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녀에게 모든 것을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저의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그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호 씨는 다시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정호 씨는 저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에게 솔직해질 수 있는지, 제 마음속에 그가 들어올 수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죠. 우리는 다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공허함이 없었습니다. 그저 저를 향한 애틋함과 그리움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호 씨,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하지만 저는 당신에게 솔직하지 못했어요. 25년 동안 남편의 외도를 모르고 살았어요. 그 배신감에 저는 삶이 무너졌고 그 후로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었어요. 당신을 사랑하지만 당신에게 상처를 줄까봐, 제가 또다시 무너질까봐 두려웠어요. 저는 그에게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저의 아픔, 저의 외로움, 정호 씨에 대한 믿음을 의심했던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파도 소리와 함께 카페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품은 따뜻했고 그의 손길은 부드러웠습니다. 그날 밤 카페 안은 평소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저녁이 되니 어둠이 내리고 파도 소리만이 창밖에서 들려왔습니다. 커피 향이 온몸을 감쌌죠. 저는 정호 씨를 바라보며 마음 한켠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랜 시간 이렇게 누군가를 바라보며 설레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호 씨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차분하지만 열망이 담겨 있었고 그의 은빛 머리칼과 온화한 미소가 제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예전에는 따뜻함보다 습관과 책임감만 느껴졌지만 지금 정호 씨는 살아 있었습니다. 은희 씨, 그녀를 바라보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예전 아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그때의 관계는 편안했지만 지금 이 순간의 긴장과 감각은 새로웠습니다. 그녀의 손끝, 머리칼, 목덜미의 곡선 모든 것이 저를 끌었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원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고 부드러웠습니다. 심장이 뛰고 손끝에서 전해지는 떨림에 저도 모르게 몸이 반응했습니다. 카페 안 공기는 우리 숨결로 가득 찼습니다. 커피 향, 나무 테이블의 질감, 창문에 비친 우리 둘의 하나가 된 모습, 모든 것이 순간을 완성했습니다. 은희 씨,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지만 멈출 수가 없네요. 은희 씨의 입술이 제 손목을 스치고 온몸이 열을 띄었습니다. 촉감은 부드럽지만 단단했습니다. 심장이 뛰고 긴장과 설렘이 뒤섞여 몸이 반응했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 외로움으로 얼어붙었던 공간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제 손이 그의 어깨를 느끼고 그의 손은 제 허리를 감싸며 서로의 체온을 느꼈습니다. 빛과 그림자가 교차하는 카페 안, 조명이 우리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커피 향, 바닷바람 냄새, 그리고 서로의 채취가 섞여 한순간도 현실 같았습니다. 은희 씨의 눈동자, 미묘한 떨림, 모든 것이 저를 잡아끌었습니다.
말없이 서로를 느끼는 시간, 숨소리 하나하나가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이 순간 우리 둘은 온전히 서로에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 갈등도 느껴졌습니다. 과거의 그림자, 카페 밖에서 기다릴 일들, 정호 씨와 저의 선택이 불확실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서로를 선택했습니다. 서로의 숨결과 체온을 느끼며 오래된 외로움과 상처가 잠시 잊혔습니다. 카페 안의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떼어질 때까지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작은 순간 우리는 사랑했고 동시에 갈등과 선택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쉽지 않겠지만 지금만큼은 온전히 살아있음을. 은희 씨, 저는 당신의 과거를 사랑하는 게 아니요. 저는 지금의 당신을 사랑하오. 당신의 솔직한 마음을 사랑하오. 당신의 상처를 이제는 제가 안아주고 싶소. 제게 기대시오. 괜찮소. 저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뜨거웠고 그녀의 진심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과거를 알 수 없었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솔직해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사랑은 서로에게 솔직해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녀의 고백은 우리 사랑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고 파도 소리는 우리에게 축복을 내리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모래사장을 걸었습니다. 제 손을 잡은 그의 손은 따뜻했고 제 마음은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그에게 용서를 빌었고 그는 저를 용서했습니다. 낡고 깨진 관계는 다시 천천히 붙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은희 씨, 저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신 곁에 있고 싶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그토록 찾았던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제 앞에 서 있는 정호 씨였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25년의 배신감 그리고 그로 인한 불안과 의심을 넘어 저는 다시 사랑을 믿고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이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행복을 지켜주고 싶습니다. 그녀의 곁에서 그녀의 웃음을 보며 남은 생을 보내고 싶습니다. 황혼의 사랑은 젊은 날의 그것처럼 뜨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주 따뜻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낡은 상처들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외롭지 않습니다. 파랑새는 이미 제 곁에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사랑은 과거의 상처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안고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사랑의 계절은 나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은희와 정호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